처음 보는 게 이제 방부등식의 미분부터 일단 보도록 합시다.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의 미분은 우리가 미분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든가 어떤 위치에 실근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여기서는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해왔던 거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다는 거지. 만약에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으면 이 녀석의 실근이 대체 뭐냐는 거지. 이 녀석의 실제로 존재하는 실근이 뭐냐. 이 녀석의 실근은 뭐냐면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죠? 이건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자, 어떤 그래프의 교점이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건 x축이죠. 그러니까 이 두 녀석의 교점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fx는 0의 실근과 같다는 거죠. 똑같은 개념으로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이 녀석의 실근은 뭐랑 똑같다는 거죠? 이 녀석의 실근은 y는 fx와 y는 gx의 이것의 교점이다. 정확히 교점의 x좌표죠? 저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저게 바로 저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분이 여기서 들어간 이유는 우리가 앞 단어에서 뭘 배웠죠? 미분,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극대로 찾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근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 실근의 개수예요. 실근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점의 개수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가끔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근을 갖는 경우를 좀 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0만 아니면은 항상 하나의 실근 갖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유무를 판별식으로 찾았죠. 판별식이 뭐냐면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거. P제곱 마이너스 4이지. 그게 판별식이었지. 그걸 가지고 판별식 0보다 크면 두 개의 실근, 0이면 중근, 0과 작으면 두 개의 허근 뭐 이렇게 썼는데 3차 방정식도 그런 판별식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고등학교 차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그래프를 3차 방정식 근을 어떻게 잤죠? 인수분해 가지고 찾았단 말이죠. 그죠?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그래프를 꼭 그려보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찾았는데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약간 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겠죠. 뭐냐면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로 3차 방정식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값이 양수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이 음수죠. 그래서 둘의 곱이 0보다 작다.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뭐죠?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지.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그러니까 이게 A가 양수일 때, 최고차원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리면 음수일 때 반대일 거 아니야. 그죠? 이때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이 케이스든 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실근이 몇 개가 나오지? 실근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3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 그럼 두 번째 케이스에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대가 0이던가 아니면은 극소가 0이던가. 맞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에요. 둘 중 하나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일까? X축하고 여기서 몇 군데에서 만나? 두 군데. 여기서도 몇 군데에서 만나? 두 군데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세 번째, 이렇게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야. 또는 이렇게 극대극소가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해요? 부호 같다는 거죠. 부호. 그래서 이럴 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 부호 같으면 어떻게 곱하면 0보다 크다죠. 이건 뭐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맞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실근이 하나 있는 거죠. 실근 한 개. 맞죠? 자,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방식 근해 판별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앞에 3차 방식 배웠죠. 3차 함수는 우리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지금처럼 극값 2개인 경우도 있지만 극값이 2개거나 빵개거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극값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극값이 2개 있는 경우일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극값이 없으면, 극값이 없어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무조건 증가함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한 개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때 무조건 실근이 한 개 있는 거야. 극값이 빵개일 때는 실근이 한 개. 오케이? 극대극소고 이게 없고냐 곱하기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이거는 우리가 극값이 2개일 때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방식 같은 경우는 근해 판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차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죠. 좀 더 복잡한데 이거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거기 있는 예시들을 이걸 가지고 한번 연습 좀 해볼게요. 다음 방정식 근을 판단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fx로 잡으면 f'x는 어떻게 되죠? 6x제곱 6x 빼기 1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 그럼 이 녀석은 지금 극대와 극소를 갖는 경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극대와 극소를 갖는 경우. 3차니까 요거 써봐볼게요. 요거. 그래서 극대값은 f-2가 극대값이고 f1이 극소값이 되는 거죠. 맞죠? f-2가 16이고 f1이 마이너스 11이니 둘의 곱이 0보다 커져가요. 이건 부호만 얘기해요. 실근의 개수는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 양수냐 음수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몇 개야? 실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죠? 극소값 곱하기 극소값을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는 한번 쭉 다 해봅시다. x 세제곱 6x제곱 9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데 맞죠? 이것도 f'x를 잡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3으로 묶으면 1하고 3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f1 값을 구하시고 f3, 그러니까 이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 나오는지를 봅시다. 됐어요? 요거는 1이고 쟤는 5인가? 1, 11, 5 곱하기 1. 중요한 건 값이 아니라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죠? 0보다 크면은 어떻다? 실근이 1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실근 1개하고 이제 그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경우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실근만을 많이 다루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3중근이 아닌 이상은 하나의 실근과 2개의 허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나온 녀석이 세 번째 거. 이번에 fx를 뭐라고 잡으면 x세제곱 6x제곱 12x 빼기 8이다. 그럼 f'x는요 3x제곱 12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중근이네요. 그죠? 그럼 이 녀석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본 거예요? 이게 2에서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여기 2다 2 2에서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저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f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은 2에서 뭘 갖는 거야?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차입니다. 4차. 4차는 방금과 같은 녀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4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간략하게 그려놓으셔야 돼요. x 4제곱 2x제곱 빼기 1이다. f'x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4x 세제곱 4x다. 자,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극값이 3개니까 이런 모양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 여기가 1,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x축이 어디냐는 거죠. x축. 이게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죠? 0이니까. 여기가 x축이란 말이지. 그럼 x축과 교점이 몇 개 있죠? 2개 있죠. x축과의 교점이 2개 있으니까 식은 몇 개를 갖는 겁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근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이쪽 단원의 목적이에요. 방정식에서의 미분의 목적입니다. 자,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거기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7-1번 보세요.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것들의 A값 범위 정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A값의 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금 앞에서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으로 이제 근을 판단하는 거 쓰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정석이죠. 그래프 그리는 게. 어떻게 그리냐면 얘 같은 경우는 A를 빼놓고 넘겨요. 그래서 X세제곱 이 녀석의 그래프와 A 요걸 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아까 그래프의 교점이 실근의 개수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을 얘 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얘는 y는 a겠죠?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봅시다. f'x가 이렇게 되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네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러면 거기 1번에 같이 서로 다른 세실근까지 가면 a가 y는 a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그래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a 값의 범위가 극소값보다는 커야 되고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중근,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 가지려면 a가 어떻게 지나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죠. 딱 극소 또는 딱 극대 여기를 지나가야 되겠지. 여기는 a가 2일 테고 여기는 a가 마이너스 1일 테죠. 그래서 a가 2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뭐야? 두 개의 실근입니다. 하나는 중근, 하나는 실근.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실근과 두 번 가지려면 어떻게 돼? a 값이 이렇게 만나는 데가 한 번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만나는 데가 이렇게 한 번 돼야 되는 거죠. a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가 뭐예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교점 y는 ay 교점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맞아요? 옆에 유제 7-1번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거 그럼 이제 7-2번 볼게요. 7-2번. 이 녀석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근의 부호까지도 좀 보자 이거지. 좀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해서 이게 마이너스 m이 평행이동한 만큼 y쪽으로 그치? 그 이동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좀 더 편해요. m 넘기고 요거 하고 이 녀석 두 개 그래프 그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에서 때 3에서 극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y이 이렇게 있고, 그지? 저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f-1이 얼마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엄청 이렇게 그려야 되네? 잘못 그렸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7? 엄청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네? 어쨌든 그래프 형태 자체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러면 y는 m이라는 게 이게 직선인데 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맞춰서 이제 m의 값을 범정하는 거예요.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일단 실근 3개잖아요. 5에서 마이너스 27 사이죠. 근데 부호를 잘 보세요. 음의 실근은 하나고 양의 실근 2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되죠. 음의 실근 하나, 양의 실근 2개. 그러니까 원점보다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n값의 범위가 0보다 작겠죠. 어디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27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근이 3개는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회가 된다. 하나의 양의 실근과. 그러니까 하나의 실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가든가 이렇게 지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음의 실근이고 이쪽은 양의 실근이잖아요. 양의 실근이니까 요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m값이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극대값인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하나의 음의 실근과 이제 양수근은 중근 같은 경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건 근이 2개니까 5거나 마이너스 27인데 중근인 게 양수인 중근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맞죠? 그래야지 여기는 중근 하나, 여기서 음의 실근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y는 m을 이렇게 이동시켜가면서 주어진 조건을 찾는 게 여기 훨씬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정리해 보시고 유제도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 문제 7-3번 문제 보시면 이번에는 3차가 있고 직선이 있는데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A값 범위가 와서 이건데 보통 이것도 원래 이 방정식의 실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2A 넘기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풀면 돼요. 2A 넘기고 나서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되는데 그런데 직선인 경우에는 그렇게 직선은 솔직히 우리가 어렵진 않거든요. 상수함수도 쉽지만은 직선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안 넘기고 요거 그래프 그래서 다이렉트로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앞에 거 fx라고 그러면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극합 두 개 있고요. 그죠? 기울기가 2니까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여기 접할 때 문제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적어도 어떤 걸 알아야 될까? 여기 접할 때의 여기 이렇게 접할 때의 이때 A 값과 여기서 이렇게 접할 때 이때 A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맞죠? 저렇게 접할 때의 A 값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접할 때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접할 때 A 값은 저걸 넘겼을 때 그냥 연립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3x 더하기 1 빼기 a는 0이죠. 이 녀석이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이 두 개익은 하나의 중근 가져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가 우리가 접할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기 언제 접하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이 얼마고 극소값이 얼마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요것만 잡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그 계산 똑같네요. 요거를 우리가 fx라고 잡읍시다. fx를 잡으면 f 프라임 x가 그러니까 1일 때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A가 얼마일 때가 저기 근을 갖는 경우요. 3하고 마이너스 3? 맞나? 3? 1 넣으면 3인가? 1 넣으면 3이 아니지? 1 넣으면 마이너스 1 빼기 2죠? 맞죠?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 빼기 A니까 맞죠? 적어도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저게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죠. 여기 A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가 되면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데서 접하려고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 또는 3일 때는 접하겠죠. 그죠? 그리고 인세계는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 A가 마이보다 작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이제 교점이 뭐다?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나와 있는 거죠. 계산하는 거는 앞에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나와 있는 걸 보시고요. 7-4번 보시면 이번에는 외부의 한 점에서 근 접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외부의 한 점에서 곡선의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A값 범위 구하세요. 여기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외부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했었죠? 접점을 알아야 보나요? 접점 모르죠?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씁니다. 3t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t,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어느 점 지난다? 1,i에서 그런 접선이니까 1,1을 얘가 지나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1,1을 지나가면 a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그 t 값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접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t가 접점이죠. t가 접점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t가 하나면 접선 1개 그리는 거고 t가 2개면 접선 2개 그리는 거고 t가 3개면 접선 3개 그리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뭐야? 적어도 3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2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2개거나 3개거나 2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얘를 ft라고 잡으면 이렇게 되니까 요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여기가 0, 뭐시기 마이너스 1 여기는 1, 뭐시기 이렇게 되겠죠.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2개의 교점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접할 때가 2개고 맞죠? A가 그 다음에 여기 오면 3개죠. 그러니까 적어도 A는 2개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 같아야 되죠? 그리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이해되시죠? 지금 보신 요것이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분을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저런 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유제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방정식에서의 미분을 얘기했던 거고, 그 뒤에 보시면은 부등식에서 미분은 또 어떻게 써먹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죠. 자, 부등식에서의 미분은 부등식에서의 미분은 그 증명할 때 많이 써먹는데, 우리가 그 어떤 구간에서 항상 fx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0 이상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단 말이지, 그지? 어떤 구간에서 뭐 실수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구간일 수도 있어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fx가 저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죠.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당연히 fx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최대 최소를 이용한다는 얘기지. 최대값 최소값 관계 했었죠, 그죠?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증명거리도 안 돼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fx가 gx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하면 돼? 넘기면 돼, 그치? 넘기면은 뭐가 되는 거야? fx-gx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새로운 함수 hx라고 잡으면 위에 거랑 똑같은 것이죠.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얘는 최소값이 없는 경우일 때도 이제 증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구간이 x가 a보다 큰 경우야. x가 a보다 큰데 이 경우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fx가 이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다는 거를 증명하고 싶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은 이제 뭐 방금 이제 최소값이 있는 경우는 최소값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보여주시면 돼요.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이거 뭐야? 증가. 이 범위에서 증가란 말이야. 그런데 a일 때가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a일 때는 여기가 0 이상이야. 오케이? 근데 이 다음에는 감소가 없고 계속 증가만 있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a보다 큰 범위에서 무조건 뭐예요? 0보다 크겠죠, 그죠? 이런 방법들도 좀 이용한다는 거예요. 저 위에 것도 많이 써먹고요. 밑에 있는 것도 자주 써먹는 거니까 잘 보세요. 밑에 있는 거만 한번 예시를 보시면은 밑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예시를 좀 한번 보면 x가 2보다 클 때 x세제곱 마이너스 2x가 x 플러스 2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지. 됐어요? 네. 그럼 이거를 일단 넘겨요, 다. 우리는 항상 0 이상, 0 이하 이렇게 잡는 게 편합니다, 계산할 때.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죠? 네. 마이너스 2. 자, 저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fx를 잡으시면 됩니다.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예요. 됐죠? 근데 f'x를 보시면 f'x가 3x 제곱 빼기 3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생겼잖니. a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요. 근데 2보다 클 때는 보세요, 범위. 2보다 클 때는 무조건 뭐겠어? 무조건 양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죠? 일단 요게 필요하고. 다음 두 번째. F2는 뭐예요, F2? F2 여기다 2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0 되죠, 0. 그럼 F2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F2는 0인데 X가 2보다 클 때는 항상 증가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모양이 3차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을 지나면서 2보다 클 때는 무조건 기울기 어떻게 된다? 양수다. 맞아요? 여기 fx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어진 게 항상 주어진 x가 2보다 클 때는 0보다 크다는 게 3이겠죠. 이런 식의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뒤에 넘겨보시면
부등식의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 7-5번 문제는 x 4제곱 4k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 k값 범위를 구하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4차란 말이야. 4차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거 0보다 크다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최소값에서만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지. 맞죠? 저기 최소값이 어딘지 찾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이걸 fx로 잡으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니? 먼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예요? 그 값이 하나라는 얘기죠. 그 값이 하나가 되면 뭐야? 걔가 최소값이죠. 4차인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f-k가 최소값이다 이거죠. 됐습니까? f-k는 여기서 k 집어넣어 버리면은 k 4제곱 마이너스 4k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지.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얘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이걸 넘기고 정리하시면 그리고 계산하시면은 뭐 이렇게 되죠? 얘는 0보다 크니까 볼 필요 없고 마이너스 1에서 1, 3 저게 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걸 써먹었어요? 0보다 크면 된다.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 실수에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겠죠. 예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7-6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범위가 있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fx가 gx보다 크고 싶은 거지. 그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넘기라 그랬죠? fx 빼기 gx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여기 fx 빼기 gx가 5x 세제곱 15x 제곱
k-2가 0보다 커낸다. 그래서 이 놈을 우리가 새로운 함수인 hx로 잡읍시다. 그러니까 hx가 0에서 3 사이에서 0보다 크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죠. 그죠? 최소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15x 제곱 30x니까 이 녀석은 0하고 2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맞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주어진 범위가 여기 0, 뭐씩이 2, 뭐씩이 될 텐데 주어진 범위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3까지인 거지. 0이 여기 있겠고 3이 여기 있을 테니까 최소값이 얼마나? 최소값이 2가 되죠. x가 1, 즉 h2가 최소값이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2가 0보다 크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서 푸시면 됩니다. h2 얼마예요? h2는 40에 60에 k-1 얘가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2보다 크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네, 지금 보신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부등식에서의 미분입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부등식에서 미분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 활용되는 단원이 방부등식에서 미분이 끝났고요. 예, 그 뒤에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활용되는 게 뭐가 나오냐면 속도가 속도의 미분이 나오죠. 그죠? 여기는 속도가 속도의 변화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 단원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속도가 속도에 관한 문제는,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모든 기준이 시각에 대한 그 t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다 표현이 여기서는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수를 t로 잡는 거예요. t로 시간으로 잡는 거예요. 어떤 변수를. 자, 시간으로 잡는데 거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x가 어떤 물체가 떨어져서 낙하하는 거리를 합시다. 낙하 시간이 t라 그러면은 그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이거 거리 움직인 거리죠. 지금 정확히는 위치인데 뭐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 이 녀석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이 움직인 거리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각에 대한 거리의 변화율이죠. 맞죠? 그러면 저게 우리가 델타 t, 여기 t의 시간에 대한 증분이 거리에 대한 증분으로 저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순간적인 속도. 우리가 그 t가 예를 들어서 t가 뭐 1부터 3까지 속도의 변화를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를 말하면 이건 평균 속도. 그죠? 평균 속도는 뭐가 되죠? 시각이 3부터 1까지 가했을 때 이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가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1에서의 이걸 ft라고 잡으면 1에서의 x된다. t가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보고 싶어요. 순간 변화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f'1이 되겠죠. 그죠? 순간 변화는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죠?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여기서는 순간의 속도를 뜻하는 거란 말이죠. 저게 순간의 속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거리를 우리가 시각으로 미분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거리를 시간으로 t로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속도라는 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x가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f'(t)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고 가속도는 그 속도를 또 미분한 거예요.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를 또 미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그냥 V 표현이라고 합시다. 속도를 미분하면 우리가 그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속력이에요. 이게 속력. 뭐예요? 속도의 크기. 이게 속력이고요. 여기에는 가속도의 크기죠. 이거는 가속도의 크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우리가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속력이라는 건데 교과서에 또 가속력이라는 말을 또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수학 교과서에는 안 써요. 속력은 뭐야? 속도에다 절대값 붙인 걸 속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차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 책에서는 그 수직선 위에서 운동만 다루거든요. 수직선 위에서 운동은 뭐냐면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외에는 다루진 않아요. 일직선 위에서 운동.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와 뒤로 가는 것만 다루게 될 텐데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속도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뒤로 가는 거는 우리가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속도가 플러스인 거, 이건 속도가 마이너스인 거. 이래서 이쪽 방향으로 네가 시속 10km로 갔어. 그러면은 이거는 플러스 10인 거야, 속도가. 맞죠?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10km 갔어. 그러면은 이건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속도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때는 속도는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근데 둘 다 속력은 어떻게 해요? 속력 같아요. 그죠? 속력은 우리가 방향을 따지지 않고 속도에 더 크기만 따지기 때문에 이때 속력이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여기서는 이제 조금 용어 같은 거 좀 정리를 좀 하면서 문제를 봐야 돼요. 자, 바로 기본 문제 보도록 할게요. 8-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지? 지상 30m 높이에서 몇 초 20m 속도로 똑바로 올렸을 때 높이를 어쩌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물리가 아니잖아요. 물리가 아니니까 10을 줍니다. 물리에서 10을 안 주고 너보고 구하라고 하시겠죠. 그죠? 너님 보고 저거 구하라고 할 텐데 여기는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을 다 줍니다. 그래서 뭐가 높이고 뭐가 시간인지 그런 미지수만 우리가 변수만 제대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높이를 여기는 h라고 놨죠? 그죠? 자, 1번 속도 구하세요. 속도는 뭐예요? 저 높이를 시간으로 미분하시면 되죠. 요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2에서의 속도, 2에서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3에서의 속도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자, 단위는 미터 퍼 세컨이에요. 거기 미터 퍼 세컨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땅에 떨어진다. 자,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가 0. 높이가 0일 때 t값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땅에 떨어지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땅에 떨어지면 높이가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쟤를 마이너스 5로 묶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t가 얼마일 때요? t가 6이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자, 여기서 시간은요, 음수가 나오질 않아요. 시간은 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은 t가 6일 때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t가 6일 때 땅에 떨어진다니까 그때의 속도는 얼마예요?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5가 되겠죠. 속도 음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자, 최고 높이에 도달 그러니까 이거 대충 운동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되는데 최고 높이잖아. 최고 높이.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거는 이거 h가 최대값 구하셔도 돼요. 그러셔도 되는데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미분이니까 당연히 최대 높이는요. 일로 갔다가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바뀌었거든요. 속도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바뀌었다. 즉 속도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입니다. 오케이? 최고 높이에서 속도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언제 0이 되는가 보시면은 2분의 5일 때 0이 되는 거죠. 맞죠?
속도가 0이 될 때 t값이 얼마? 2분의 5일 때. 이해돼요? 네. 그럼 그때 높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됩니까? 저 h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h 2분의 5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다음에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 구했어. 평균 속력. 그럼 땅에 떨어질 때 아까 6초였잖아요. 그죠? 네. 시할 때는 당연히 0이겠죠. t가 0에서 6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 이거거든요. 평균 속도는 결국은 뭐예요? 평균 변화율 구하시면 돼요. 그죠? 평균 변화율가 얼마가 되는 거죠? 6-0에 h6-h0 이걸 구하시면 됩니다. 분번 6이고요. 분전 h6은 0이죠. 얘는 얼마였어요? 얘는 30m였죠. 높이가 처음에 0일 때는. 그죠? 이거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5가 바로 평균 속도가 되겠죠. 틀렸다. 뭐가 틀렸지? 평균 속도, 평균 속력. 다시 하지. 다시. 속도인 줄 알았는데 문제 잘못 받아. 평균 속력이다. 이거 속력. 평균 속력의 속력. 차이가 뭐냐? 평균 속도는 이게 맞아요. 평균 속도는 그 위치만 보게 됩니다. 근데 속력은요, 움직인 거리를 보셔야 돼요. 차이가.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이 위에 분자가 여기 아니야. 이게 분자가 여기 아니고 시간이 당연히 6에서 0이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움직인 거리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를 다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냐면 6번에 움직인 거리 어떻게 보니까 얘 최대 높이가 얼마였지? 61.25였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는 30.259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61.25죠. 그러니까 토탈 얼마가 되는 거야? 91.5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여기 바로 평균 속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이쁘게 샤브작 하시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차이는 이해되시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가 좀 헷갈리는데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문제 그 하나 잘 읽어보시고 속력 아니고 속도 그다음에 속도 아니고 속력 그거를 헷갈리면 안 되죠. 문제가 틀리겠죠, 그죠? 그것만 잘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8-2번 볼게요. 8-2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안 다뤄요. 저게 x가 위치입니다. 위치.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세요. 자,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속도가 부호가 반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맞아요? 속도가 플러스면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면 뒤로 가는 거고. 속도를 구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속도 그래프. 자, 이 녀석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었죠? 여기서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 거지. t가 언제일 때? 2일 때, t가 언제일 때? 8일 때. 그거 물어봤지? 2일 때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바뀌었고, 그죠? 8일 때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죠. 자, 그랬을 때
2부터 9까지에서 최대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부터 속력입니다. 최대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절대값 V 최대값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구간이 어디까지요? 2부터 9까지. 그죠? 그러면 저 그래프가 V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V의 절대값 그래프니까 저 녀석의 절대값 그리시면 돼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 모양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여기가 2고 여기가 8이었으니까. 그런데 얘가 2부터 9까지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거 다 최대값을 넣었으니까 구하시면 됩니다. 어디일까? 여기가. 여기가 5일 때. 맞죠? 그럼 여기가 9일 때. 9일 때는 아니겠죠. 자, 9일 때는 얼마니 저거? 9,7이고요. 5일 때는 얼마가 돼요, 저게? 저 식 자체가 얘가 t-5의 제곱 25니까 9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5,9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니까 최대값은 9가 되겠죠. 최대 속력은 얼마다? 9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8날 3번 보시면 여기 VT 그래프야, VT 그래프. VT 그래프인데 그 2를 제외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꺾인 점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미분 되는 거죠. 이렇게 미분 되고 여기도 미분 되고 여기는 미분 안 돼요. 여기가 미분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구간 0에서 1, 0에서 1 사이 원점과 이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AT 그래프는 뭐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AT는 뭐다? AT는 V'이다. AT 그래프는 이 녀석의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1, 2, 3번을 가해보시면 가장 그 비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점이. 그러니까 그 최대값이 A를 K가 거기 나와 있죠. K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자, 저 녀석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VT 그래프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면은 AT 그래프가 어떻게 생길까요? AT 그래프가 그 1까지 거기 사이에 보고 좀 내가 좀 너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서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긴 건 아닌데 근데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나머지 1에서 2까지 2에서 3까지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을 생각해 볼까요? 이 직선의 길이가 뭐죠? 이 직선의 길이가 K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평균값을 정리해서 보시면 이 K랑 길이가 똑같은 애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하나 지금 여기서 하나 두 군데서 보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여기 이 점하고 이 점, 여기 뭐 알파 베타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는요. 사이는 K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AT 그래프가 여기가 기울기 K란 말이야. AT는 VT의 기울기라고 그랬어요. K인데가 두 군데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가 바로 요 점이겠고 여기가 바로 요 점이겠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돼? K보다 크겠죠. 맞죠? 저걸 이제 평균값 정리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이시는 세 녀석 중에서 누구겠어요? 3번 그래프가 되겠죠. 맞죠? 뭐 다른 것도 볼 필요 없고요. 1부터 2까지는요. 그냥 다 똑같지만 설명을 하면 1부터 2까지는 상수함수란 말이야. 상수함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됐고요. 맞죠? 상수함수라서 0이 됐고 2부터 3까지 이 녀석은 기울기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K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2부터 3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K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 잡아서 했습니다. 그죠? 여기 2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K 다 이렇게 잡혀있죠? 그래서 그래프가 거기 3번 그래프 같이 나타나게 AT 그래프다. 결국 AT는 뭐예요? V 프라임 T. 그러니까 V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속도가 속도의 미분이었습니다. 유제 한번 해보세요.